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오늘은 두 명의 그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좋은 것부터 우선 해야죠. 제가 십수년 전에 그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남의 모처에 그때는 왜 그랬을까?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회사를 이제 오픈해서 잘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조정 직원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 회사 일이 늘 바쁘니까 제가 막 밥도 굶고 제때 못 먹고 그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중국집 거기를 자주 갔어요. 뭐 손님이 오셨을 때도 가고 또 저 혼자 가서 그냥 대충 먹을 때도 가고. 그런데 꼭 그 집이 맛있어서 제가 갔다기보다는 거기 가면 항상 이렇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 서빙하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항상 정갈하게 옷 입고 머리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날씨 좋죠? 식사가 늦으셨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따뜻한 차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저분. 저 태도 진짜 좋다.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은 일을 잘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주 가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짧은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바로 옆에 사무실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고. 제가 언제든지 오세요 그랬어요. 정말 이분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이렇게 둘러보고 저랑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무실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녀의 눈빛에 정말 어떤 간절함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남았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이제 결혼이 생겨서 제가 직원 한 명을 딱 보충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갑자기 그 여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일부러 그 중국집이 좀 한산한 시간에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식사를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때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을 때 나도 이런 직장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진짜예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평생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뭔가 사무직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배우고 발전하고 어제하고 오늘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백지연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고 싶고 내가 그 옆에서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요? 잘? 그랬어요. 전 그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실무가 중요해요. 일단 여기에 직장이 정리가 돼야 되고 아무 무리 없이. 그다음에 본인이 진짜 이건 큰 결심이니까 잘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결심이 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한 일주일쯤 걸리겠지 생각했어요. 이분이 바로 그 다음날 너무 빨리 답이 온 거예요. 바로 저 갈게요. 그래서 그녀가 저희 회사로 왔어요. 그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왜 뽑으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실함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그 한결같은 태도가 정말 귀해 보였어요. 그런 태도라면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업무를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저를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좋은 직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를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가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제가 중국집 가면 그녀가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해줬던 것처럼 제 사무실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꽤 오래 즐겁게 일을 했고 그녀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좀 더 자리 잡고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 있어지는 모습.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내 자리야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잘 일을 해서 그녀는 진짜 저희 회사의 정직원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방송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개인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 그 개인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원분들하고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다 가실 곳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그녀의 갈 곳도 제가 적당한 곳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녀라면 이곳에 가면 그녀의 장래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녀에게는 여기 가면 잘 자리 잡고 일할 수 있겠다. 그곳의 대표한테 그녀를 소개하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곳에서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참 마음이 놓이고, 왜냐하면 제가 한 서비스업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쑥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혹시 자리 잡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녀가 있어요. 이 그녀의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그녀인데 이건 조금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인생에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면 좋을 텐데,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송을 했는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함이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커피도 좀 갖다 주고 간식 챙겨가서 같이 아침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애정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한 2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그만두고 또 다른 채널의 다른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녀를 안 본 지 한 1년여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긴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아주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급하게 내야 되는데 하늘 어디를 둘러보아도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그래서 병원비 몇백만 원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근데 그 이메일이 너무 슬펐고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말이 가슴이 아파서, 뭐 제가 그렇게 뭐 여유 있고 늘 돈이 많은 거가 아니어도 이거는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데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입금을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어렵게 요청한 돈이 오면 받자마자 잘 입금 받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는 게 그냥 통상의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 예, 예. 상식이잖아요. 근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돼서 내가 계좌번호를 잘못 받아 적었나? 또 엉뚱한 데 돈을 넣었나? 이러면서 신경을 쓰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녹화가 끝나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누구씨? 돈이 안 갔나? 그랬더니 선배님,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뭐지? 나 지금 뒤통수 맞았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슬픈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잘 받았다는 전화 한 통 해주면 된 건데 하고 이메일을 썼더니 뭐 답이 왔죠. 뭐 죄송하다, 뭐 바빠서 그랬다. 사실 그게 설명은 안 되죠. 돈 갚았나요? 안 갚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분과의 인연은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도 그녀가 누군지는 얘기 안 했고요. 한 번도. 그 팀에도 얘기 안 했고, 딱 한 번 그 같이 일하던 PD한테 그 작가 잘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잘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하고 지나갔고 묻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그녀가 생각이 제가 나서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도인 것 같아요. 그 태도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태도는 연출되는 것도 아니고 연극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태도라는 건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와 함께 있는 게 태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정신 세계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직원을 충원해야 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능력보다는 태도가 중요해. 나는 태도가 나쁜 건 못 견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모르는 거는 가르치고 같이 함께 훈련하면 되는데 태도가 나쁜 건 못 고쳐요. 그래서 태도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능력으로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하고 재물을 만들고 싶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래서 유튜브 틀면 맨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법 뭐 주식을 이거 해라 비트코인 이거 해라 뭐 이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태도가 중요하고 부자가 된 다음에도 잘 살고 행복하려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끼노 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녀는 저한테 문자를 하면 항상 내 평생의 은인을 관용구처럼 써요. 저는 그녀에게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 안 해도 돼요. 그녀가 그냥 잘 살면 돼요. 왜냐하면 그녀가 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저한테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녀는 그녀 스스로가 은인이에요. 제가 은인이 아니고 그녀의 훌륭한 태도가 그녀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다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녀는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소중한 인연일 수 있었는데 뭐 제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가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수년 동안 같이 일하고 지냈으면 10년 있다가 만나도 선배 후배고 20년 있다가 만나도 언니 동생인데 강 건너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영화 부당거래인가? 거기 나와서 유명해졌던 그 유승범 씨의 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야. 당연한 호의는 자식밖에 없어요. 남들한테 계속되는 호의는 호의가 100번이면 100번 고마운 거고 3번이면 3번 고마운 거. 계속 고마운 거. 그리고 그런 태도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평판이 되는 거죠. 그 평판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런 훌륭한 인격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인생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높은 데 있을 때도 있고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고 진흙탕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혹시 어려운 상황이나 진흙탕을 첨벙첨벙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녀가 제가 갈 때마다 그녀의 웃음과 그녀의 한결같은 태도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지 몰랐을 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모르면 지금 기운 빠지거든요. 근데 기운 빠지지 말고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 그러는데 그 3번의 기회는 갑자기 광풍에 날아와서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신의 손이든 천사의 손이든 인생의 기회든 내가 하고 있으면 바람처럼 와요. 순식간.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분은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올랐겠죠?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전 직장에 비해서 회사로 갔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연봉 물어보면 그분이 굴비 세트 갖고 오면 어떡해요? 안 물어봐요. 굴비 세트도 부담되겠다. 이거 방송 보고 굴비 세트 아니에요. 사오지 마세요. 곧 만나요. 그리고 우리 끼는 여러분한테도 그런 인생의 기회? 아, 내가 되돌아봐서 그때 정말 나한테 천사가 왔던 것 같아. 그런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